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까지 찾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영난으로 채권단 손에 넘어갔던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인수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하자 조직폭력배 동생을 시켜 폭력을 행사한 공업사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종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오늘 하루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문화공공기관이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학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지금의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때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 문화예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지지 성향의 문학계 인사 만여 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지역의 예술인들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찾아가 그래서 지원도 차별했냐며 항의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명단 올렸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웃기는 국가의 한 단면이죠. 이런 가운데 문제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2014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광부 장관 등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광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도종환 의원 측은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5월 열린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은 예술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해도 해당 기관이 신상 파악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인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게 사실인지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밝혀져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가 함께하는 시국 모임이 지역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연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지역 2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이 결성한 시국 모임의 첫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치적 유불리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에서 가장 빨리 결성된 여수의 시민비상 시국회의와 지난 3일 출범한 순천시민운동본부에 이어 광역연대의 토대가 될 지역별 모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민운동본부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의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들이 터무니없는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광주 시민과 5천만 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곳곳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토해내는가 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피곤에 쩔며 오전 7시에 등교하여 밤 11시에 하교하고 있을 때 정유라는 고등학교를 단 28일만을 출석하고 졸업을 인정받았다. 냉정한 자기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인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멸시를 받지 않고 주인으로서 당당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는 가을과 겨울 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 곡성과 구례, 화순과 담양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따뜻하게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2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도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이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0.7도, 나주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장성이 10도, 담양과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도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보성 11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절차에 나섰는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이 인수의 성공에 그룹 재건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 예비 입찰을 오늘 하루 진행합니다. 매각 지분은 6,600여만 주, 전체 지분의 42%에 달하는 규모로 채권단 보유 지분의 일괄 매각 방식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 국내 2위, 세계 12위인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주요 소비 시장마다 생산 라인과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유명 타이어 업체 등 4-5곳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자금력입니다. 지난해 말 금호산업 인수 금액으로 7,200억 원을 마련하면서 외부 차입 등 막대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수 금액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예비 입찰 참가업체를 심사한 뒤 내년 1월쯤 본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너 일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에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2년 전 경영이 정상화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생산량은 39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함께 내수 시장 위축이나 북미 등의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미욱 의원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가 청년 관련 사업에 2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욱 의원은 지난 2004년 11만 7천 명이던 청년 인구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 5천 명으로 1만 2천여 명이 줄었고 감소율이 8.4%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며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해마다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조혜은 학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대학교를 진학하는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과감히 생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공무원은 일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공무원만의 매력을 알게 해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준비했나요? 물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만큼 일반적인 인문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전문 과목을 공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공무원 시험은 인문 과목 위주였기 때문에
내신 관리와 공무원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수업을 듣고 또 스터디 플래너와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공부하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네. 요즘은 또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거나 걱정 섞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자신의 길을 찾아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자신들의 미래에 뛰어들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 예은 학생의 모습을 보니까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무원이 돼서 일하게 되잖아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입으로 목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생각하는 딱딱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무원이 될 것이고 또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국민분들의 다양성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어느 국민분이시든 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포부가 참 크고 아주 대견합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폭력배인 친동생을 시켜 견인 차량 기사들을 폭행한 공업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길가에서 무릎까지 꿇린 채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늦은 밤 목포 도심의 한 대로변에서 남성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습니다. 견인 차량 기사들로 자신들이 일하던 공업사 대표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인근 유흥주점에서 공업사 대표의 친동생인 조직폭력배에게 1시간 30여 분가량 감금 폭행당한 뒤였습니다. 일을 그만두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러서 갔고 2시간 동안 마저 밖에 4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동생들이. 우리 형을 막하게 하냐고. 30대 견인 차량 기사 5명은 주점에서 머리를 땅에 박거나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폭행한 38살 변모 씨는 경찰의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로 공업사 대표인 형에게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직 의사를 밝히자 지난 석 달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형한테 굉장히 큰 피해 아니냐.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이제 서로 멱살 잡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경찰은 보복 등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변 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사를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1살 설모 씨에 대해 살해를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흉기에 찔린 의사 A씨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치아치료 부작용에 대한 통증과 우울증을 들어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고등학생 16살 강모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군은 지난 6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태국 전통 마사지업소 인근 거리에서 21살 태국인 여성을 추행하다 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군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마스크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사 2곳에서 4억 6천만 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와 광주시로부터 용역대금 97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했고
김 씨는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추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급도로공사 아스콘 납품대금을 가로채 도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50살 A씨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첨단지구와 나주 혁신도시공사 등 광주와 전남 19곳의 관급도로공사에서 아스콘 납품량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아스콘 품질시험검사 합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남도로공사 사업소 공무원과 부실한 준공 허가를 내준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최근 2년간 광주에선 1000여 명이 도박 상담을 위해서 센터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90%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자 5명 가운데 3명은요, 20, 30대입니다. 젊은 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도박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요. 그리고 가입 절차와 게임 방식이 간단해서 불법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거나 추천제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 보니 수사를 피해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올해 광주 지역 인터넷 도박 검거 건수는 약 200여 건입니다. 지난해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유전자 변형식품 112건을 거두어 검사한 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기준 3% 이하인 양이 검출됐고 6건은 판정 불가, 1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에서 우승희 의원은 유럽과 같은 0.9% 이상으로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국민들이 식품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 건의를 촉구했습니다. 검출량이 3%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료곡이 얼마만큼 들어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철홍 의원은 올 8월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정책실의 새꿈 도시팀을 없애고 건설도시국 한옥마을팀에 시설주사부 1명만 배치해놓았다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전남유치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전남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입지 보조금 지원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전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고 어차피 옮겨올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성과만 올리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25개 기업이 투자를 지금 실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교육이 인사발령 이전에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전남 지역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과금의 80% 이상을 걷지 않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광주 전남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8개 시험장에서 2만여 명, 전남에서는 47개 시험장에서 1만 8천여 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700여 명, 전남은 500여 명이 줄었고 광주 전남 시군구 중에 유일하게 나주시 응시자 수만 47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무효 처분을 받은 광주 전남 수험생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소지와 4교시 탐구 영역 과목당 배정 시간 위반,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주요 물품은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계산기 등입니다. 광주FC의 정조국 선수가 K리그 MVP를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정조국 선수는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오스마르와 레오나르도 등 다른 후보들을 누르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우승권 팀이 아닌 하위 그룹 팀에서 MVP가 선정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올 시즌 20골을 기록한 정조국 선수는 2003년 K리그 진출 이후 처음 득점왕에 오른 것은 물론 공격수 부문 베스트 11에도 처음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국에 가지 못하는 여성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중국 온주대학교가 무등산 구강 서화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이 참가한 풋살 대회가 보성군 벌교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주민들이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벽화 그리기와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상무 소각장 대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오는 29일 준공돼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하루 68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400여 톤의 고형 연료 제품을 난방공사 발전 시설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진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옛 강진도의 학교에 들어선 강진아트센터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맡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한예종 대학생의 현장 실습 장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내 최고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 25일까지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합동으로 새우젓과 생굴 등 김장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관리원은 또 외관상 국내산과 국외산이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는 가을과 겨울 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어젯밤 11시를 기해 곡성과 구례, 화순과 담양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출근길 추위가 매섭습니다. 현재 광주는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따뜻하게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0.7도, 나주가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장성이 10도, 담양과 화순이 11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영암 1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아침 기온도 영하를 보이고 있고요. 보성에 1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